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어 자바스크립트 실행 컨테스트 발표를 맡은 안동섭 이도하입니다. 실행 컨텍스트란 무엇일까요? 저번 시간에도 다룬 내용이지만 바로 실행할 코드에 제공할 환경 정보들을 모아놓은 객체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실행 컨텍스트 내부에서 실행되는데요. 코드가 실행되면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되고 해당 컨텍스트는 코드가 실행되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그럼 어떤 실행 컨텍스트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생성이 될까요? 우선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될 때 전역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경우와 함수가 호출될 때 함수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경우와 이벨 내장 함수가 실행될 때 이벨 컨텍스트가 생성되는 경우로 세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벨 컨텍스트를 잠깐 살펴보자면 이벨은 문자열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하고 실행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벨 컨텍스트는 다른 컨텍스트와는 조금 다르게 처리를 하는데요. 전역 변수와 같은 전역 영역에 접근할 수 있고 새로운 함수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실행할 수 있는데 새로운 함수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악의적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실행 컨텍스트가 생성될 때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해당 컨텍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할 변수 객체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필요한 정보는 객체에서 사용할 매개 변수 또는 사용자가 정의한 변수 또는 객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변수 객체는 코드들이 실행될 때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담아두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옆에 보이는 코드는 어떤 정보를 변수 객체에 담아둘까요? 해당 변수 객체는 이런 식으로 생성될 것입니다. 보시면 후 실행 컨텍스트의 변수 객체에는 argument, scope, 변수, 내부 함수, 디스 바인딩과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함수가 호출되면 해당 함수의 변수 객체가 생성되고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져 콜스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실행 컨테스트가 어떤 순서로 쌓이는지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를 실행하는 순간 전역 컨테스트가 콜스택에 쌓이게 됩니다. 그 다음 아우터 함수를 호출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아우터에 대한 환경 정보를 수집해서 아우터 실행 컨테스트를 생성해 콜스택에 담습니다. 이제 콜스택 맨 위에 아우터 실행 컨테스트가 놓인 상태가 되는데요. 전역 컨테스트와 관련된 코드의 실행을 일시 중단하는 대신 아우터 함수 내부의 코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이너 함수를 호출하고 이너 실행 컨테스트를 생성해 콜스택에 담습니다. 그 다음 이너 함수 내부의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실행이 종료되면 이너 컨테스트가 콜스택에서 제거됩니다. 이제 다시 아우터 컨테스트가 맨 위에 존재하게 되고 아까 일시 중단되었던 시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실행이 종료되면 아우터 컨테스트도 콜스택에서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역 컨테스트가 맨 위에 존재하게 되고 전역 공간에 실행할 코드가 없어지면 전역 컨테스트도 제거되어 콜스택이 비워진 채로 종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컨테스트가 콜스택 맨 위에 쌓이는 순간마다 곧 실행할 코드에 관여하게 되고 한 번에 하나의 실행 컨텍스트를 처리하므로 다른 함수의 작업은 현재 실행 중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일까요?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 언어입니다. 즉 단일 호출 스택으로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는 왜 싱글 스레드 언어일까요? 우선 스레드는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을 사용하는 작업의 흐름 단위인데 싱글 스레드는 하나의 스레드만을 사용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코드 실행 시 순차적으로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멀티스레드입니다. 멀티스레드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해서 작업을 분할하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개의 스레드에서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경우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스레드로 구현되는 서비스는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어쩔 수 없이 해당 문제를 신경 써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서 자바스크립트는 싱글 스레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호출 스택으로 밖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단일 호출 스택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일 호출 스택은 우선 구현이 간단하고 다음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작업이 완료돼야 하는 식으로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서 동기적으로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에 함수 실행 순서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와의 차이점이자 장점으로 멀티스레드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서로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데요. 잘못되면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데드락이라고 하는데 싱글 스레드는 이러한 데드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시간 동안 실행되는 함수가 있을 경우 계속해서 다른 함수의 실행을 차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처리가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하고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웹 API, 이벤트 루프, 태스크큐와 같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콜스택만으로도 여러 개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콜스택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자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자료 구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작하기 위한 방법과 원리를 연구하는 CS 분야입니다. 자료 구조는 데이터의 타입과 크기,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자료 구조로는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해시 테이블,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들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자료 구조의 이해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많은 자료 구조 중에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스택과 큐입니다. 스택은 LIFO, Last in, First out, 후입 선출 원칙으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삽입과 삭제가 스택의 맨 위에서 일어나며 쌓여있는 접시를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실제론 함수 실행 컨텍스트들이 쌓이는 콜 스택과 브라우저의 방문 기록이 쌓이는 히스토리 스택이 대표적입니다. 스택의 기본 동작에는 push, pop, pick, isEmpty, size 등이 있습니다. 스택은 일반적으로 배열이나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여서 구현되며 배열을 이용한 스택은 고정된 크기를 가지고 있고 스택이 가득 차면 추가적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은 크기가 가변적이므로 데이터의 추가나 삭제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스택은 매우 간단한 자료 구조이지만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스택의 기본 동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push는 스택의 맨 위에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pop은 스택에서 맨 위에 항목을 삭제하고 삭제한 값을 반환해줍니다. pick은 스택 맨 위에 항목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isEmpty는 스택의 빈 여부를 true와 false 값으로 반환합니다. size는 스택에 저장된 항목 개수를 반환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프링글스로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프링글스를 넣을 때는 push, 꺼낼 때는 pop이고 꺼낼 때는 맨 마지막 친구부터 꺼낼 수 있다는 게 스택의 기본 구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스택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자료 구조 구현 시 사용되는 예시 같습니다. 보시는 건 왼쪽에 코드들만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번호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constructor로 스택의 빈 배열로 초기화합니다. 2번은 push, 스택의 맨 위에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3번 pop, 스택의 맨 위 항목을 삭제하고 반환합니다. 비어있다면 undefined를 반환합니다. 4. pick, 스택 맨 위에 항목을 반환하고 삭제하지 않고 배열의 인덱싱을 이용해서 맨 위를 참조합니다. 5. is empty, 스택의 빈 여부를 반환하며 배열의 길이를 확인하여 true와 false 값으로 반환합니다. 6. size, 스택에 저장된 항목의 개수를 반환하며 배열의 길이를 반환해 줍니다.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봐주시면 됩니다. 1번은 스택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2번은 push 1, 2, 3 순서대로 스택에 추가되며 1이 맨 아래, 2가 두 번째, 3이 맨 위에가 됩니다. 3번 pick, 스택의 맨 위에 항목을 확인합니다. 3이라는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pop, 스택 맨 위 항목 제거를 하고 반환을 합니다. 제거된 항목은 3이므로 3이 출력됩니다. 5번 is empty, 스택의 빈 여부를 확인합니다. 3번은 제거되었지만 1번과 2번이 남아있기 때문에 false 값이 반환됩니다. 6번 size, 빈 여부 확인 및 항목 개수를 확인합니다. 3번이 제거된 후 2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2개가 반환됩니다. 다음은 Q입니다. Q는 FIFO, First in First Out, 선입 선출 원칙으로 만들어진 자료 구조입니다. 한쪽 끝에서 삽입이, 다른 한쪽 끝에서는 삭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비동기 함수 실행 시 콜백들이 대기열로 들어오는 태스크 Q가 대표적입니다. Q의 기본 동작으로는 inQ, deQ, front, back, is empty, size가 있습니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스택과 Q의 구현 방법은 유사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와 같이 출력할 문서나 작업을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 Q가 적합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기능을 사용할 때 방문한 페이지들의 이력을 저장해야 할 때는 스택이 적합합니다. 다시 Q의 기본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Q는 Q에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deQ는 Q 맨 앞에 아이템을 삭제하고 반환합니다. front는 Q의 가장 앞에 있는 항목을 반환합니다. back은 Q의 가장 뒤에 있는 항목을 반환합니다. is empty는 Q가 비어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반환합니다. true와 false 값으로 반환합니다. size는 Q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꺼낼 때는 DQ로 맨 앞에 들어간 사람이 가장 먼저 나가고, 넣을 때는 inQ로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에 나가게 됩니다. Q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Q 빈 배열로 초기화. 이거 클래스 생성자는 아까 스택과 구조는 동일합니다. 2번 inQ, 새로운 아이템을 Q의 뒤쪽에 추가, 그리고 push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스택과 동일합니다. 3번 deQ, Q의 첫 번째 아이템을 제거하고 shift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만약 비어있다면 Q is empty를 반환하게 작성해 놨습니다. 4번 front, Q의 첫 번째 아이템을 반환합니다. 만약 비어있다면 Q is empty를 반환합니다. 5번 back, Q의 마지막 아이템을 반환합니다. 만약 비어있다면 Q is empty를 반환합니다. 6번 is empty, Q의 빈 여부를 반환합니다. 배열의 길이를 확인하여 true와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7번 size, Q에 저장된 항목의 개수를 반환합니다. 배열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네,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Q 객체를 생성합니다. 2번 inQ로 작업 1과 작업 2, 작업 3을 순서대로 Q에 추가합니다. 스택과 다르게 가로로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3번 front, Q의 첫 번째 아이템을 반환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아이템은 작업 1이기 때문에 작업 1이 됩니다. 4번 백, Q의 마지막 아이템을 반환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작업 3을 반환합니다. 5번 사이즈, Q의 길이를 반환합니다. 작업 1, 2, 3이므로 길이는 3이 출력됩니다. 6번 DQ, Q가 모든 아이템을 모두 비울 때까지 while 루프를 반복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 사이즈를 출력해보면 길이가 0으로 반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행 컨텍스트와 자료 구조를 발표한 안동석과 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